타임. 연휴에 맞춰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국제공항은 서울 김포국제공항, 부산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도 있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취향제를 가진 곳은 단연 인천국제공항이죠. 광주에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광주에서 조금 떨어진 무안국제공항을 갈 수도 있지만 취향제나 전체 운항 편수가 인천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경우에 따라 멀리에 있는 인천을 찾아야 하는 수준이고 거리만 330km를 넘어가는 장거리입니다. 마땅한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된 노선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광주 간 대중교통 인천공항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버스가 광주에서 15시에 출발하는 우등인데요. 무거운 캐리어들 하나씩은 다 들고 와서 짐칸에 넣는 모습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마지막 버스인데 27명을 태우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출발 전 안전띠 착용하라는 안내와 함께 승무사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서해안 고속도로고 경부고속도로고 차가 막혀가지고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습은 안 남았지만 승무사원 뭔가 기빨린 듯한 그 얼굴은 지금도 좀 기억이 남네요. 15시 전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좀 연신 고속도로 얘기부터 좀 하던데 이게 과연 이 버스가 지날 서해안고속도로의 당진시 인근부터 난리가 났었어요. 예약처상에서는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기준으로 4시간 소요라고 안내는 합니다만 일단 시작부터 고속도로 교통정보 내용 때문에 4시간 내외 이동은 글렀다는 점을 상기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체는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요. 기아차 공장 앞을 지났다가 한 교차로에서 빗골대로로 들어간 후 독립IC까지 이동합니다. 다음에 바로 독립IC에서 25번 호남고속도로 대전 서울 방향이라고 안내된 곳으로 들어와서 바로 고속도로 운행으로 넘어갑니다. 산호IC, 광산IC, 북광산IC, 광주요금소, 남장성분기점, 장성IC, 장성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탄 버스의 호남고속도로 이용 구간은 좀 짧아서 광주광역시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전남 장성군 인근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바꿔 탑니다. 장성분기점입니다. 여기서 253번 고창 담양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 노면상 초록띠 따라 고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을 통해 들어가면 장성물류IC, 남고창IC, 고창분기점 순으로 이어지고 고창분기점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만납니다. 장성분기점에서 금방 고창분기점까지 왔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자 종점부입니다. 군산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서울 호남 목포 노선을 이용할 때에도 이용했던 그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고창IC, 고창고인돌 휴게소, 선운산IC, 줄포IC, 부안고려청자 휴게소, 부안IC, 석인제IC, 동군산IC, 군산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간판 기준으로 군산까지는 70km 남았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금천IC에서부터 무안군 중립분기점까지 더 큰 틀로 보면 목포 인근까지로도 갈 수 있게 하는 고속도로 역할도 해주고 있는데 총 연장만 놓고 본다면 중부 내륙고속도로보다도 더 긴 노선이죠. 제한속도 110km에다 급한 커버를 끼는 구간은 딱히 없고 서해대교 끼고 있는 그 고속도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서해안고속도로인데 조금 뒤 서해대교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안고려청자휴게소를 지금 막 지난 시점입니다.
간판 하나가 나왔는데 당진까지 120km, 서울까지 236km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서 서울 방향 거리를 표시하지.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인천까지 거리도 200km는 무조건 넘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되죠?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좀 졸리신 분들 주무셔도 됩니다. 동군산 IC에 닿기 전 건너는 이 교량은 만경강을 건너는 서해 만경강교입니다. 지리시간에 만경강, 동진강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직접 보는 만경강이네요. 동진강보다 북쪽에 만경강이 흐르죠. 서해 만경강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동군산 IC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바로 대하면 일대와 연결됩니다. 장항선 대하역도 동군산 IC 바로 가까이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군산 IC가 있습니다. 군산 IC 직후 군산휴게소 금강대교를 건너면서 충남 서천군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동서천 IC와 동서천 분기점, 서천 IC, 서천휴게소, 춘장대 IC, 무창포 IC, 대천 IC, 대천 휴게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보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IC는 없어도 대천 IC가 보령시 소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시 46분이) 되어서 대천 휴게소에 들어섭니다. 출발한 지 1시 한 46분이 된 시점이었는데 슬슬 쉬었다 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도 했었죠. 조금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덧 여기 대천 휴게소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피크 시간대가 돼가지고 수도권에 웬만한 고속도로가 아무래도 좀 막히는 구간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오늘 제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늦지는 않게 인천공항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런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제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좀 확인해가며 아무래도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17시 3분 시점에서 당진시 인근 구간 정체는 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문제는 화성시 인근에서부터 정체는 아직도 안 풀렸다는 것입니다. 저긴 더군다나 버스 전용차로도 없고 편도 2차로 구간이 껴있는 데 있어서 교통지역이 따로 없을 텐데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해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아무튼 제때 잘 도착을 못하게 될 것이 훤히 보이죠. 휴식 타임 후 길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광천 IC, 홍성 휴게소, 홍성 IC, 해미 IC, 서산 휴게소, 서산 IC, 당진 분기점, 당진 IC, 송악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당진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곳이 경기도 평택시죠. 사실 평택만 가더라도 인천공항까지 그렇게 장거리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만 일단 정체가 예고되어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체될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진 IC를 막 지난 시점에서 서평택 IC까지 기준으로 19km 남았습니다. 송암 IC를 지난 후 서해대교를 건너면서 동시에 행담도 휴게소도 지나고 그 후 서평택 IC를 지나 서평택 분기점에서 고속도로를 한 차례 바꿔 탑니다. 그게 바로 평택 시흥고속도로로 화성시 구간을 끼는 도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서평택 분기점에 도달해서 153번 평택 시흥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군자 분기점 방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뭐 정체 구간 한두 번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결국 수십 분 지체되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버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이 소리는 제가 낸 게 아니고요. 승무사원의 소리였습니다. 본선에 진출 진입로에 뭐 다 이 모양인데 제가 운전대 잡아서도 썩 좋은 소리를 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버스는 시흥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앞으로 조암 IC, 마도 분기점, 송산 마도 IC, 송산 포도 휴게소, 남한산 분기점, 남한산 IC, 군자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속도로의 시종점부가 바로 군자 분기점이죠. 영동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첫 정체는 아까 진입로 쪽에서 살짝 겪었던 게 전부였다 보니까 금방 속도를 내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 인근에서 정체가 예고돼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긴 정체 구간입니다. 14.2K 지점이고요. 대략 조암 IC에서 마도 분기점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따로 우회 도로 마땅치도 않고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제가 고속버스 팀원으로 이 차량의 인천공항 2터미널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We're in the game now, motherfucker. 잠시나마입니다만 요금소 앞두고 좀 풀려서 속도 조금 올려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금소 지나고 나서 또 차로수가 한꺼번에 줄어드니까 이거 끼어들고 합류하는 게 문제네요. 저 한뭉탱이 좀 보세요. 지금 시각이 19시 4분, 출발한 지 4시간 4분 경과가 됐습니다. 정체 하뭉탱이 때문에 이 시각에 인천 땅조차도 못 밟고 있고요. 또 2분 전에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좀 확인해봤는데 크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이 정체 그대로 겪어가면서 월급 분기점까지 가야 하거든요. 마침 여기가 군자 분기점인데 월급 분기점까지 겨우 몇 킬로밖에 안 됐는데도 한참 걸리게 생겼습니다. 좀 다행인 건 월급 분기점에서 제 3경인 고속화 도로로 바꿔 타면 상태는 조금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진출로로 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정체와 싸우는 상황은 사람을 1%라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3경인 고속화도로입니다. 장항-IC 고잔용우소 순으로 이어졌다가 77번 국도로 연결됩니다. 일단 이것만 버텨보자고요. 바로 소통 원활 구간이 나올 테니까. 고잔용우소에서 나오고 나서 77번 국도로 잠깐 운행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송도-IC를 통해 110번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인천대교를 통해 바다를 건넙니다. 영종 쪽으로 연결돼 있고 바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졌지만 인천대교를 통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지금부터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대교를 건너고 나면 영종-IC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공항 신도시 분기점이 있습니다. 130번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인데 인천국제공항 바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130번 고속도로도 잠깐 이용해서 신볼-IC까지 나갔다가 그 뒤 개별적으로 다른 도로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부터 정차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의 항공사나 원월드 그리고 그 외 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이번에 내외하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스카이팀 회원사의 항공사 몇 곳이나 진에어는 다음 제2여객터미널입니다. 아직까지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날 가장 많은 승객들이 내린 곳이 제1여객터미널이었죠. 1터미널은 20시에 도착했습니다. 한호상 같았으면 1, 2분 정도면 됐겠지만 짐간에서 캐리어들 하나하나 많이 빼야하는 것도 있고 몇 분 동안 더 정차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2터미널까지 가는 승객은 저 빼고 3분 더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따로 연결된 도로를 이용해서 2터미널까지 이동합니다.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보이고 있죠. 저 기체들 기종은 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잉 737기가 섞여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항공기에 대해서 좀 빠삭하신 분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아주 조금이나마 항공기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종착지 제2여객터미널입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스카이팀 회원사의 항공사 몇 곳이나 진에어를 이용할 승객이면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이날 광주에서 출발한 지 5시간 14분 만에 이 터미널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인천공항 광주 노선은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6시 5분에서 22시 35분, 1터미널은 2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25분 후 출발, 광주에서 0시 1분에서 15시까지 평상시 10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우등 39,900원, 프리미엄 49,900원, 심야 우등 43,900원, 프리미엄 54,900원, 할증 우등 47,900원, 할증 프리미엄 59,900원입니다. 예약 및 승차권 발권 시 승하차지가 1터미널인지 2터미널인지 구분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짐칸 이용 시에는 1터미널용, 2터미널용 따로 구분하고 있으니 알맞게 이용하시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스카이팀 회원사 몇몇 항공편과 진에어 항공편은 2터미널,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편이나 원월드 회원사 항공편 및 그 외 항공편은 1터미널입니다. 혹시 타 항공사의 코드쉐어인지 여부도 확인해서 이용해야 할 터미널을 파악해두세요. 혹여나 원래 가고자 하는 여객 터미널과는 다른 곳에 잘못 갔을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공항철도 일반 열차로 한국안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 승차음은 2터미널에서는 지하 1층 8번홈, 1터미널에서는 1층 12B구역, 인천공항 도착 시에는 7구장 앞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번홈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예약 전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하행 간 사용할 수 있는 예약처와 다른데, 상행은 팀원이고 고속버스 팀원이 코버스, 하행은 팀원이고 버스 타고가 지원됩니다. 사용 예약처와 다른 것이 버스 운행정보 조회 여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의 도착은 모든 차량의 안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광주 도착은 금호고속 차량만 금호고속 홈페이지의 시외버스 위치 확인 코너에서 실시간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행 하행 한정으로만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대 입구역 옆에 송도 환승센터를 하루 1회 경유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송도 환승센터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경유 자체도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는 15시에서 0시 1분까지 단 한 편도 운행하지 않는데, 이 시간대에 이동하실 분은 바로 지금부터 알아보는 챕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광주 노선은 다른 노선들과는 다르게 광주에서 첫 차가 0시 1분, 막차가 15시인데 16시나 17시 같은 때 출발을 원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광주에서 버스가 없는 시간대에 이동을 하시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방법들은 일부분 큰 짐 소지나 다른 교통수단의 막차 여부를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니 유의하시고 경우에 따라 알맞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명역까지 KTX를 이용했다가 6,770번과 같은 인천공항 방향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용산역까지나 서울역까지 KTX를 이용했다가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곧 서울 경유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소요되는 감이 있을 겁니다. 공항철도가 아니라면 용산역에서 바로 서울공항 리무진 6001번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요금 17,000원입니다. 이게 하필 함정면허라 가지고 공항철도보다 좀 비싸요. 인천 광주 고속버스 이용 후 인천종합터미널 근처에 임명여자고등학교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303번을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삼는 노선이라 2터미널까지 가려면 따로 셔틀버스라도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303번은 그냥 시내버스라서 엄청 큰 집 감당하기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노선이고, 인천국제공항 광주 간 한 번만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인천국제공항에 철도 노선이 들어서 있지만 서울 방향으로 뚫린 것이 전부이고 중간 지점 환승이라는 번거로움이 추가됩니다. 본래는 지금의 1터미널이 되는 곳에서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어서 1터미널 착발이었지만 2018년 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2터미널이 기종점이 되고 1터미널은 경유지가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철도 광주 송정역에 KTX가 있죠. 2014년 6월 30일에 최초로 인천국제공항 착발 KTX가 운행해서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한 번만에 KTX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생겼지만, 서울을 경유하는 경로 구조 문제와 공항철도 노선 내 제한속도 문제, KTX 본연의 요금 문제 등으로 인천공항 버스에 비해 그다지 쉽게 자리매김을 못했고, 운행 횟수는 적어 이용 기회 폭은 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빈좌석이 많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 KTX의 운행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가 2018년 평창올림픽 시즌 이후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면서 철도로만 이동 시엔 다시 환승이라는 방법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약 4년간만 운행했던 인천국제공항 착발 KTX가 다시는 부활하지 않을지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희망이 아예 없지는 않으니 영종 국제도시 경유 제2공항철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인선 송도역 착발 KTX의 운행 구간 연장 형태로 제2공항철도를 경유해가며 운행할 수 있다면 인천국제공항 착발 KTX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다면 기존 광명역에서 6,770번으로 환승하거나 서울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생기지만, 문제는 송도역 착발 호남선 개통 KTX부터 계획에 따르면 10회도 안되게 운행한다는 것이고, 모두 인천국제공항에 보내도 인천공항 광주 노선 버스 운행 횟수보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새벽 시간 운행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인천국제공항 착발 호남선 개통 KTX가 부활해도 많은 부분을 버스에 맡겨야 하는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제2공항철도는 제2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지정된 이후 3, 4차에서는 아무런 포함도 안 되었으며 2031년 이후에 해당될 제5차 계획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20년 넘는 기간 동안 못 볼지도 모릅니다. 과거 KTX 운행 여건에 지장도 주는 정도였던 공항철도의 제한 속도는 장기적으로 150km까지 완전 높입니다.